유흥비로 다 썼다.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노? 건물 괜찮죠? 네, 좋네요. 근데 내가 이번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건물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 건물 월세 관리를 영철 씨가 좀 해주면 어떨까요? 제가요? 예, 알아보니까 공인중개사한테 임대 관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전세는 말고 월세 계약을 맺고 매달 월세만 좀 전달해 주세요. 내 수수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내 건물 영철 씨네 부동산에서 다 관리하니까 믿고 이사 갑니다. 네, 믿으셔도 됩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원룸 구하신다고요? 예, 그 요 앞에 건물에 제 친구가 사는데 뭐 거기 옆집 102호가 비어 있다고 해서요. 뭐 여기서 관리한다고 하길래. 맞습니다. 내가 직접 관리해요. 그 102호가 그럼 조건이 어떻게 되죠? 거기가 월세, 전세 둘 다 가능한데 뭐 어떤 걸로 원하세요? 전세로 할 수 있으면 전세가 낫죠. 전세 5천이요. 5천이면 제가 돈이 조금 모자라긴 한데. 그럼 4천 괜찮습니까? 101호보다는 방 사이즈도 작긴 하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긴 한데. 예, 4천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계약서 쓸까요? 예, 좋습니다. 읽어보시고 네, 주소부터 해가지고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그 자리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고 4천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공인중개사 최영철에게 보냈습니다. 이후 원룸에 입주했죠. 나중에 그런데 여기 102호에 사시는 분 맞죠? 예, 그런데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누구신데 나가라 말아 하는 건데요. 여기 이 건물 주인입니다. 저는 여기 중개사분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여기 건물 주인하고 어떤 관계이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월세 계약 권한을 위임을 했는데 101호랑 102호는 전세 계약을 했어요. 나는 전세 계약을 위임한 적이 없으니까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짐 빼세요. 그럼 뭐 제가 사기를 당한. 뭐 결과적으로는 그런 셈이네요. 그럼 제 보증금은 어떻게? 아니 내가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것까지 책임질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번 주 내로 집 비우고 나가주세요. 오호, 난감한 아이, 상황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노? 일단 신고. 경찰 신고부터 하자. 예, 거기 경찰서죠? 저랑 101호에 살던 친구는 사기를 친 중개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중개사는 사기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예, 유흥비로 다 써버려서 돈이 없다고요. 그럼 제 보증금은 못 돌려받는 겁니까?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이제 어떡하나. 믿고 계약한 공인중개사에게 사기를 당한 김민우 씨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우 씨 보증금 빨리 찾아 드려야겠습니다. 사건 정리해보죠. 공인중개사 최영철 씨는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주명호 씨로부터 한 다가구 주택에 대해 월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이후 최영철 씨는 이 주택 중 한 채에 대해 김민우 씨와 전세금 4천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 주명호 씨는 김민우 씨를 상대로 주택 인도를 요구했는데요. 김민우 씨는 그제서야 공인중개사 최영철 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랴부랴 최영철 씨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고 사기죄는 다행히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영철 씨는 유흥비 등으로 돈을 모두 탕진한 상태라 임차 보증금을 반환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절망하고 있었던 김민우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게요. 공인중개사에게 사기를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김민우 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무진 변호사님. 네, 요즘 매스컴을 보게 되면 전세 사기로 인해 가지고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김민우 씨의 경우에도 임차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 채 지금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야 될 막막한 상황에 처했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인중개사인 최영철 씨 및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지금 집주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협회에 제기를 하라고요? 예,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회원이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최영철 씨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협회 소속인 최영철 씨가 중개행위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공제금을 통해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지금 그렇다면 이게 한 명의 공인중개사가 실수를 한 건데 협회가 과연 책임을 지려고 할까요? 그러게요.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반박점을 만들어서라도 예. 맞습니다. 대항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당히 치열한 어떤 쟁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항변을 통해서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라고 다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총 5가지 정도의 쟁점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첫째, 최영철 씨의 이 행위는 중개 행위가 아니다라고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둘째, 공제 계약은 효력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미 공제금 지급 한도를 초과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네. 다툴 수 있을 것 같고, 다섯 번째로 과실상계를 통해서 협회의 손해액이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는 정도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5가지 쟁점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죠. 최영철 씨의 중개가 중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조금 그럴 수 있죠. 예. 하지만 이제 이 공인중개사 최영철은 주택 소유자인 주명호 씨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관리,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체결, 그리고 월차임 수령에 대한 이 포괄적인 이 권한을 다 위임받아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영철 씨가 한 이 업무는 공인중개사법에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가 아니라 주택에 대한 임대 관리 등 부동산에 대한 관리 대행이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입은 이 같은 손해는 최영철 씨의 중개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협회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허. 아니 그 지금 중개 행위가 아니라 관리 대행 행위다. 근데 중요한 거는 관리로 넘어가기 전까지 했던 그게 중개 행위거든요. 그러게요.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해서 보면 중개행위란 중개업자가 거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 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영철 씨가 김민우 씨에게 한 행위는 거래의 알선 및 중개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협회의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요. 저희가 보기에도 사실 화면에서 공인중개사가 하는 보통의 업무처럼 보였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한 행위는 중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협회의 주장 살펴보겠습니다. 공제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협회에서는 최영철과 체결한 공제계약은 처음부터 최영철이 임차인들을 기망해서 임차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했음에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협회에는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공제계약 약관 제17조는 공제계약에 관하여 공제 가입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 또는 계약의 성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영철은 고의로 임차인들한테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제계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협회에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협회는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로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제계약은 자신들한테 미치지 않는다라는 네.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회도 최영철 씨에게 좀 어떻게 보면 속았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뜻이네요.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예. 있습니다. 자, 예. 그러면 김민우 씨는 협회에서 돈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됩니다. 예. 최영철 씨가 처음부터 임차인들을 기망하려고 했던 거는 최영철 씨가 내심, 즉 나만 알고 있는 그렇죠. 그런 내심적 어떤 의사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예. 다만 이 같은 내심적 의사만으로 공제계약의 우연성이 결여되어서 무효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협회의 공제계약 취소는 이 같은 사정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임차인들에게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네. 협회가 이를 이유로 해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고 임차인들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협회가 속았다라는 것으로는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예. 소멸시효가 나왔어요. 세 맞습니다. 번째가. 소멸시효가 여기서 왜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하나씩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장님, 보통 이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똑똑한 줄 알고 바로 물어보시네요. 맞습니다. 2년 아닙니까? 2년. 보험금 실손보험금 청구할 때 2년 기간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보험 전문가시거든요. 전문가. 예. 그렇지. 전문가답게. 예. 맞습니다. 예. 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2년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의 2년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예. 협회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를 임차인들이 최영철 씨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교부한 날, 그때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2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임대차 보증금을 줄 때는 사실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맞죠? 예. 그걸 알면서 계약을 체결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공제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임차인들이 최영철 씨에게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때, 그때가 아니라 소유자인 주명호 씨로부터 건물 인도 등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 그 시점을 바로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협회 주장은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럼 공제금 한도를 이미 초과했다는 건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김민우 씨는 전세금 4천만 원을 요구하는 것이고 협회 공제금 한도액은 1억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예. 우리 보통 사기꾼들이 사기를 한 건만 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겠죠. 그렇죠. 아, 맞죠? 그렇죠. 예, 맞죠. 예. 예. 이 사건에서도 최영철은 김민우 씨에 대해서만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다른 임차인들 상대로 해서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고, 아. 예, 맞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해서 이미 협회가 그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 대해서도 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협회 입장에서는 이미 자신이 진 책임인 그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1억 원에서 공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제계약인 1억 원이 묶어서 1억 원이냐, 맞습니다. 아니면 각 개별 사안마다 1억 원이냐. 예. 맞습니다. 저는 이게 계약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별 사안마다 1억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죠. 협회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 유리한 주장이다 보니까 네. 상당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 공제금 지급 한도가 1억 원이라 하는 것은 총 공제 사고에 대한 한도가 아니라 개별 공제 사고 한 건당 보상해야 하는 한도라고 봤습니다. 또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때문에 협회가 최영철 씨에 대해 다른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이미 1억 원에 달하는 그 공제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제금 청구와 앞서 협회가 지급한 그 공제금에 대한 내용은 서로 다른 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한 협회 항변 또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네. 대법원의 판사의 마인드가 저하고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임차인에게 희망적인 판단이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과실상계에 따라서 협회 손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김민우 씨가 실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과실상계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협회 입장에서는 공제사고 발생에 있어서 제대로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중개사 최영철 씨의 말만 믿고 임대차 보증금을 최영철 씨에게 입금시킨 임차인 김민우 씨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 과실을 참작해서 손해액을 감액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영철 씨처럼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액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당연하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영철 씨 이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그대로 인수한 협회 또한 마찬가지의 사유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해달라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협회의 같은 항변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자, 지금 그럼 종합을 해보면 협회 항변은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자, 그럼 변호사님 말씀처럼 네.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면 김민우 씨가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김민우 씨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예, 따라서 드라마 사례와 같이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해당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집주인 주명호 씨 있잖아요. 네. 월세로 이제 관리를 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많은 사기 행각이 벌어지는 동안에 이 집주인이 과연 이걸 몰랐을까요, 이 사실을? 그러게요. 저 또한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중개사 최영철 씨는 집주인 주명호 씨에게는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매월 월세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주명호 씨도 최영철 씨가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돈이 또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그래서 월세로 5천을 들어오니까. 받아서 예. 매월 얼마씩 줬다는 예,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작정을 한 사람이네요. 네. 아, 무섭다. 주명호 씨도 어떻게 보면 참 피해자가 되는 그런 셈이네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 또 많은 공인중개사분들 계시지만 모든 분들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 당연하죠. 괜히 또 이런 사건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민우 씨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김민우 씨 믿었던 공인중개사로부터 이런 사기를 당해서 너무 당황스럽고도 황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상심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걷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반드시 2번, 3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미심쩍다면 다른 계약처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